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태풍 바비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프레스콕입니다. 어제부터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든 우리나라는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바비가 서해안 쪽으로 비껴나가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거의 우리는 이제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비는 우리나라 서해상을 따라서 북상한 뒤에 북한을 거쳐서 지금 중국 하얼빈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이었던 세력도 중으로 약해졌고요. 크기도 대형에서 소형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쯤이면 이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태풍으로서의 역할은 소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날 대만 부근에서 발생해서 5일 동안 세력을 키우면서 북쪽으로 이동했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고 6일 만에 소멸하는 겁니다. 역대급 태풍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 다행히 세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를 좀 비껴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비롯해서 몇몇 곳은 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시설물 파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이제 비 피해보다는 강풍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많았는데요. 뭐 가로등이나 가로수가 쓰러지고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전국에서 한 10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접수가 됐고요. 특히 이제 충남 태안군의 한 양식장에서는 넙치 200만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고 전국에는 정전도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도 인명피해나 이재민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실외 선별진료소 임시 폐쇄가 됐거든요. 오늘 오후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이 선별진료소가 모두 폐쇄가 됐었는데 다시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제9호, 제10호 태풍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기상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지금 김태일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8호 태풍 바비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황해도에 상륙했는데 북한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됐나요? 네, 지금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 수도권에 미친 영향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았던 반면에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평양과 황해도 인근에는 굉장한 피해를 남긴 것 같습니다. 북한 방송에서요. 원래 북한은 정규 방송이 보통 오후 3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새벽부터 뉴스를 하면서 그 현장의 어떤 위험한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직접 먼저 같이 보시죠. 태풍 8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시 현재 초당 20m 정도의 센바람이 불면서 가로수들이 꺾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8호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를 위주로 소해안의 유로 지역과 그리고 이 평양시만 놓고 봐도 이 초당 15m의 매우 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 남포시에서 태풍 8호 상황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포 시내 안에 여러 군데 도로가 큰 물로 인해서 끊어져서 교통이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태풍이 원래 이전보다 1시간 반 정도 앞당겨서 지금 들이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8호가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피해 상황입니다. 남도안의 태풍 피해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사리원시에서도 25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피해 상황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뭐 나무가 쓰러지는 영상, 전봇대가 뽑히는 영상, 뭐 이런 생생한 현장의 상황들을 북한 방송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저렇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 자체도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 이제 기자들이 이제 여기 출연하기도 하지만 저희도 막 현장에 나가서 프레스코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나운서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 상황을 비를 직접 맞으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거든요. 저렇게 지금 이 북한 방송의 직원들이 나가서 우산을 굉장히 힘겹게 잡고 상황을 저렇게 설명해주는 모습, 저 모습도 지금 같은 모습이고요.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바람도 많이 불어서 카메라 렌즈가 막 안 보일 정도로 저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게 우리와 같이 생방송은 아니죠?
그 부분은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상황을 예. 신속하게 전달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사실 재난 방송이라는 게 녹화 방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시간 그 상황에 재난 상황을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신속하게 굉장히 그 현장의 상황을 리얼하게 전달을 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색적입니다. 이제 저런 모습을 좀 보니까요. 북한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편성 시간 외의 시간에 이렇게 태풍 특보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태풍의 이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걸 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낯설어요. 우리가 이제 위성을 이용한 SNG 중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메라에 장착된 인터넷 와이파이망을 이용한 MNG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방송사들은 실시간으로 생방송 현장 중계를 하는데 북한은 그런 장비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쏠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렵지는 않지만 유엔 제재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어떤 재해에 대비하자는 이런 예.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거는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추정하는 그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예. 지금 다른 때보다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한 463만 톤이 나왔는데 그걸로 올해를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여기 필요 이 곡물량이 한 550만 톤인데요. 그러니까 예. 84만 톤이 지금 부족한데 저번 때 그 폭우하고 요번 이 태풍까지 합하면은 한 9에서 10만 톤이 더 간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양의 한 20%가 부족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 다시 한번 주민들을 고난의 행군 속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에서 조금 더 아는 상태에서 그런 고난의 행군을 예. 참는 그런 과정을 갖냐 뭐 이런 등등이 굉장히 지금 어떤 전술 전략적으로 지금 국민들 홍보를 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모자란 거 수입해야 되잖아요. 올해 지금 수입한 것은 좀 10만 톤밖에 못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이 예. 들어오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올해 초에 비료 수입이 전체 작년 대비해서 13%밖에 못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황이 굉장히 나쁠 예.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 올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몇 년 가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도 그런 것들을 예.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일단은 빠르게 이 사태에 대해서 정도와 진위를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을 뭐 좀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 양곡이라든지 아니면 식량 사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 전에 집중 폭우가 내렸죠. 우리도 큰 피해가 있었지만 북한도 큰 피해를 입었고 여기에 이제 태풍 바비에 직격탄을 맞은 북한으로서는 정말 지금 비상사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서 이 태풍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라 이런 이제 지시까지 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우리 국정원에서 보고했던 바가 있었는데 정작 저 자리에는 김정은의 이 동생인 김여정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뭐 어떤 사연인지 규명은 돼야겠지만 김여정이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하는 자리로 권한을 위임받은 건지 그다음에 우리 국정원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언론은 위임 통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위임 통치가 과연 김정은의 일선 후퇴를 얘기하는 건지 또는 집단 지도 체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분야마다 2인자 역할을 하는 예. 책임자를 두고 하겠다는 건지. 근데 하여튼 지금 나온 자료화면은 정치국 회의 모습인데 예. 현성월은 있는 대신에 김여정은 없다 예. 했죠. 김여정은 지난번 4월이죠. 아마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됐으니까 당연히 저 자리에 있어야 맞는 예. 건데 왜 김여정이 안 나왔는지는 저도 궁금하지만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오랫동안 뭐 십몇칠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예. 않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보수 유튜버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뭐 감염된 거다 뭐 이런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했다가 불현듯 저렇게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모습을 비치는 빈도수가 아주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위임 통치인데 빈도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지금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식일 수도 있다. 예. 조금 더 분석적인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